여러분, 오늘 주식 계좌 열어보셨나요? 아니면 주유소 앞 지나가면서 가격표 보셨나요? 지금 우리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율이 좀 올랐네.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찍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원 선이 마지노선이다. 정부가 개입할 거다. 라고 믿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선이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이건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경제 폭풍이 불어닥칠 때나 보던 숫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만 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는커녕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사과 가격, 점심 한 끼 가격이 환율 때문에 들썩이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하필 지금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폭주하는지, 그리고 이 공포스러운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왜 조 단위로 돈을 빼서 도망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의 가치가 깎여나가는 걸 구경만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혼돈의 시기에 내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왜 지금 환율이 1,500원이라는 괴물 같은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주범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터졌다는 겁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넘어 미국이 지상전 투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참전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시장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생명선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는 마비됩니다. 두 번째 주범은 바로 미친 유가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자마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가뿐히 넘겼고, 브렌트유는 11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는 비용, 물건을 나르는 물류비가 다 오릅니다. 즉,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 주범, 킹달러가 등장합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내립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달러로 올립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니 달러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바닥을 치는 겁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보셨나요? 100선을 넘어 100.2 수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을 기준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달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결과가 나오죠. 외국인들이 떠나게 되면서 주식도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모두 35조 1,6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 계획에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 기업이 장사를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환차손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5%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이 환율이 10% 올랐어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나갈 때 오히려 5% 손해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 외국인에겐 손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망가자 하고 주식을 내던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국제 유가가 만약 130달러 선까지 올라가면 환율의 균형점 자체가 1,500원 위로 완전히 이동할 거라고요. 만약 전쟁이 더 확산되면 단기간에 1,550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상은 망해가는 것 같고 내 돈은 녹아내리는데 대체 뭘 해야 하지? 정부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억 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3조 원에서 24.3조 원으로 무려 4조 원이나 확대했습니다. 5대 금융지주도 53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죠. 국가가 이렇게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건 지금이 정말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가 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내 개인 자산까지 지켜주진 않습니다. 결국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을 때 어떤 자산이 오르는지, 어떤 기업이 환율 수혜를 입어 반등할지, 반대로 환율 때문에 무너질 위험한 기업은 어디인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흐름만 제대로 읽을 줄 알면은 환율 1,500원 시대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누군가는 파산했지만 누군가는 헐값에 나온 자산을 사들여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격변기에 꼭 필요한 건 무조건 지식입니다. 결국 많이 아는 사람이 부를 얻는 겁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어려운 용어 없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해드립니다. 지금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위기에 강한 투자자가 되는 법, 비밀을 모두 담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환율 전망, 전문가들은 상단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었지만 이란이 휴전 후 종전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의견인 환율 하락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환율이 상승하며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경제는 완화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환율이 1,510원을 확실히 뚫고 올라오면 시장에는 어떤 심리가 생기는 줄 아시나요? 아, 이제 1,500원은 기본이구나. 더 오르기 전에 달러 사자라는 추가 상승 기대 심리가 형성됩니다.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 하니 환율은 더 오르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옆 나라인 일본 상황도 심각합니다. N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찍었는데 이건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아시아 통화 전체가 흔들리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원화만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3원칙입니다. 첫째, 과도한 레버리지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제 금리 내릴 때 됐으니까 대출받아서 주식 사자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가고 환율이 폭등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살아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하려는 하이어 폴 롱거 전략이 강화될 겁니다. 지금 내는 대출이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자산의 20에서 30%는 반드시 현금성 자산과 달러로 분산하세요. 환율이 1,500원이 넘었는데 지금 달러를 사라고? 네, 지금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전부 원화, 즉 예금, 한국 주식, 부동산뿐이라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내 총 자산의 국제적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이 조 단위로 던지는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는 현금이 곧 기회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량주를 헐값에 던질 때 그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위기 후에 부자가 됩니다. 지금은 비싸 보일지라도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조건 공부를 하세요. 환율이 오를 때 웃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인 자동차, 부품주 혹은 달러로 결제받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반대로 유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는 항공, 물류, 원자재 수입 기업들은 피해야 하죠. 세상이 변할 때는 부의 지도도 함께 바뀝니다. IMF 때도 누군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준비된 누군가는 헐값에 나온 강남 빌딩을 샀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 경제의 흐름을 읽고 있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위기의 징후들이 여러분에게 공포가 아닌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더 구체적인 종목, 선별법이나 지금 같은 고환율 시대의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은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1,500원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진짜 부의 지도가 보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